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 형태학 1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설명란에 글을 확인해주세요. 타임라인도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각은 능각과 참각이란 게 있는데요. 능각은 두 개의 치면이 만나서 형성하는 선상의 각을 말하는 거예요. 능각이라고 하면 편하게 선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개가 만나는 선이 능각. 그래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능각이 이렇게 4개가 생기겠죠? 구치부 같은 경우는 2개가 만나는 선이 총 8개, 능각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첨각은 점각이라고도 해서 점상의 각이에요. 3개의 치면이 만나면 꼭지점처럼 점이 생기죠. 그게 첨각이에요. 전치부는 2개, 구치부는 4개입니다. 그리고 치관에 존재하는 돌출 부위와 함몰 부위를 용어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는데요. 돌출 부위는 발육엽, 첨두 및 교두, 결절, 극돌기, 용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발육엽이 가장 큰 돌출 부위라는 거죠. 함몰 부위는 구, 와, 소와 교두관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함몰 부위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구라고 하겠죠. 지금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출 부위, 가장 큰 것은 발육엽이라고 했죠. 이 발육엽은 치관 형태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발육엽 하나하나가 모여서 치관이 완성되는 거죠. 이 발육엽의 경계 부위를 발육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발육엽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악 중절치는. 그 다음으로 상악 소구치 같은 경우는 발육엽이 총 4개로 나눠져 있죠. 하악 제1대구치 같은 경우는 발육엽이 총 5개예요. 아까 전에 이 발육엽의 경계 부위를 발육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악 중절치의 발육구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발육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대구치의 발육엽은 수가 교두의 수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악 제1대구치를 봤죠. 하악 제1대구치는 5개의 교두를 가지고 있어서 발육엽 또한 5개입니다. 상악 제1대구치는 교두가 4개여서 발육엽도 4개고요. 이게 상악 제1대구치랑 하악 제1대구치는 교두수 같은 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아요. 상악이 좀 더 뾰족하게 생겨서 4개가 박혀있고 그 아래에 바로 마주보는 하악 제1대구치는 5개, 4개, 5개 위아래로 4개, 5개의 교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악 제1대구치의 교두는 4개니까 발육엽도 4개겠죠. 대구치는 발육엽의 수와 교두의 수가 동일하다고 했지만 예외로 하악 제2소구치는 교두의 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악 제2소구치는 교두의 수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건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첨두 및 교두라고 하면 발육엽 다음으로 돌출 부위가 큰 곳이죠. 첨두는 견치의 절단을 근심과 원심으로 나누는 기준이에요. 첨두는 견치라는 거를 생각하시고요. 견치가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부분 하는 건 견치밖에 없죠. 그 견치의 절단을 근심과 원심으로 나누는 기준인데 이 첨두는 근심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절단연의 길이가 원심보다 짧겠죠? 근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외워주시고 그러니까 앞니가 가지런하면 좋으니까 최대한 원심으로 하면 좀 삐뚤게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견치가.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니는 근심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 다음에 교두란 교두도 튀어나온 부위겠죠? 근데 여기는 견치가 아닌 구치부의 교환면에서 범랑질에 융기된 부위를 교두라고 합니다. 소구치 같은 경우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교두가 2개죠. 상악 제1대구치는 아까 외운 것처럼 4개. 그 밑에 하악 제1대구치는 5개. 근데 하악 제2소구치는 얘가 많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는 사람마다 교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하악 제2소구치 이렇게 하면 하이소 이렇게 되잖아요. 하이소 하면 소한테 인사를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저는 하이소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소한테 인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하이소는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렇고 교두 관찰 시 가장 높은 부위를 교두정이라고 해요. 교두들도 다 높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걸 교두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돌출 부위는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벌써 3개 외웠죠. 발용엽, 첨두 및 교두, 그리고 결절 이렇게 3가지. 결절의 종류에는 절단 결절이 있는데 이거는 절치의 절단에 생긴 결절이에요. 아기가 이가 나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앞니 부분이. 그걸 절단 결절이라고 해요. 맹출 시에는 분명하게 관찰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교모가 돼서 절단 결절이 보이지 않죠. 두 번째 설면 결절은 혀면 결절, 기저용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전치의 설면에 발생하는 결절인데요. 치경 3분의 1이면 치근 쪽이죠. 거기서 근심변연융선과 원심변연융선이 만나서 형성된 돌출 부위예요. 이건 약간 원심의 위치에 있어요. 상악 견치가 가장 뚜렷하고요. 상악 견치에서 아까 볼 수 있었던 거 첨두는 근심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이 설면 결절은 상악 견치에서 제일 많이 보이지만 원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제 결절은 사이 결절 또는 변연 결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이상적 결절이에요. 얘는 상악 제1 소구치의 교환면에 근심 변연 융선상에 형성된 이상 결절인데 이 위치를 개제 결절은 위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얘는 상악 제1 소구치의 근심에 생기는 개제 결절이라고 했죠. 이 사이에 생기는 거라서 혹시 친구 중에 상일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외우기 좀 편할 텐데 상일이의 소가 근심이 생겨서 사이에 숨어서 어렸다. 상일소, 상악, 제1소구치, 근심면에 사이결절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으로 카라벨리시 결절도 이상결절이에요. 얘는 상악 제1대구치와 상악 제2유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에 설측에 형성된 이상교두. 협측이 아니라 카라벨리시는 설측에 형성된 것. 그래서 얘는 제5교두라고도 합니다. 아까 상악 제1대구치는 교두가 4개 있었죠. 근데 이 카라벨리시 결절이 있으므로 제5교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성구치 결절은 어금니 주위에 결절이 생긴 걸 말하는데 얘는 그냥 상악 제2대구치의 이상 결절이라는 점만 알아두면 되고요. 후구치 결절은 흔치는 않지만 상악 제3대구치의 원심 측에 형성된 이상 결절, 그러니까 가장 후방치하는 제3대구치겠죠. 그 중에서도 원심에 존재하는 이상 결절은 후구치 결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극돌기라는 건 가시돌기라고도 하고요. 전치부의 설면 결절에서 절단을 향해 형성되는 돌기 모양의 돌출부예요. 설면 결절이라고 하면 이 치경부에 튀어나온 돌출부라고 했죠.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그림처럼 내려오는 게 극돌기입니다. 이건 상악 중절치와 상악 견치의 설면에서 하나에서 3개 정도의 극돌기가 관찰되는데 상악 칙절치 같은 경우는 치아가 너무 작다 보니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5번째로 융선, 능선은 치면에서 관찰되는 선상의 돌출 부위예요. 점상이 아니라 선상입니다. 이 융선은 위치랑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변연 융선은 치아에 2개씩 있고 그러니까 변연, 말 그대로 가장자리에 있는 융선 2개를 말해요. 전치는 설면에 존재하고 구치는 교환면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설면 융선은 견치의 설면 첨두에서 치경부를 향해 형성된 융선이에요. 아까 위에 극돌기 같은 경우는 치경부에서 절단으로 내려왔지만 설면 융선은 첨두에서 치경부를 향해 형성된 거예요. 이 설면 융선에 의해서 설면와는 설면의 오목한 부분, 설면와는 근심 설면화와 원심 설면화로 구분됩니다. 첨두는 여기 끝부분이었죠? 그렇게 돼서 근심과 원심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두융선이라고 구치의 각 교두정, 교두정은 교두 중에 가장 높은 곳이었죠.
거기서 근심, 원심, 협측, 설측으로 형성된 융선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삼각융선이 있는데 이 삼각융선은 융선수를 각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구치의 교두정 가장 높은 부분에서 교환면의 중심을 향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된 융선을 말하는데요. 이건 협측 삼각융선과 설측 삼각융선으로 구분을 해요. 상악 제1 소구치 같은 경우는 교두가 두 개죠. 그래서 교두정에서 교환면으로 내려오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면 총 2개가 될 것이고, 상악 제1 대구치 같은 경우 교두가 4개였죠. 근데 한 교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삼각융선은 3개만 생겨집니다. 하악 제1 대구치는 교두가 5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아서 얘 또한 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융선수를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교두가 작아서 융선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씩 빼주는 거를 생각해주면 외우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상악 제1 대구치랑 하악 제1 대구치의 교두수 정도는 외워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횡주융선은 가로 능선이라고 하는데 이 횡주융선은 주로 하악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서 본 것처럼 삼각융선이 있죠. 그 협측 삼각융선과 설측 삼각융선이 직선 형태, 일자로 마주보고 연결되는 연합융선을 보고 횡주융선이라고 해요. 대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선 형태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앞쪽에서 본 것처럼 소구치는 삼각융선이 2개였죠. 그게 이어지면 횡주융선이 되니까 횡주융선은 하나. 그 다음으로는 상악 제1 대구치 말고 하악 제1 대구치를 먼저 보면 총 4개의 삼각융선이 있었는데 그게 직선 형태로 마주 보니까 총 2개의 횡주융선이 생깁니다. 상악 대구치 같은 경우는 삼각융선이 대각선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선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만나서 횡주융선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횡주융선은 주로 하악이라고 했죠. 횡주의 앞에 히읗을 따서 횡주는 하악, 상악이 아니라 횡주는 하악, 히읗이죠. 그래서 밑에 사주융선은 시옷, 시옷 이렇게 해서 상악입니다. 횡주는 하악, 사주는 상악 이렇게 외우시고요. 6번째로 사주융선은 빗김능선, 말 그대로 직선 형태가 아닌 대각선 형태로 비스듬히 연결되는 연합융선을 말하는 거고요. 이 상악 제1 대구치에서는 사주융선이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것들이 만나는지 암기해두는 게 좋은데요. 원심 협측 삼각융선과 근심 설측 삼각융선이 만나는데 이거를 한글로 외우면 좀 어려우니까 DB 플러스 ML 이렇게 외웠는데 DB랑 그리고 뒤에 ML 외우면은 ML이 근심 설측이잖아요. 그래서 MLB 그 브랜드 이름 MLB 사주 그래서 ML 플러스 그럼 남는 거는 DB니까 DB ML 플러스 DB는 사주융선이다. 그리고 7번째 순면융선과 현면융선은 전치부, 구치부의 순면에 있는 발육엽의 흔적이에요. 발육엽의 수에 따라서 3개의 융선이 존재하겠죠. 그림처럼. 이 순면융선과 현면융선은 가장 작은 돌출 부위입니다. 지금까지는 돌출 부위를 봤으면 그 다음으로는 함몰 부위를 볼 건데요. 함몰 부위는 구, 그리고 와, 그리고 가장 작은 소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구는 선상의 함몰 부위를 말하는 거고 와는 원형이나 삼각형, 소와는 제일 작으니까 점상, 구는 고랑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발육구는 치아를 형성하는 발육엽이 있다고 했죠. 발육엽이 모여서 치관을 형성하는데 그 발육엽에 의한 선상의 함몰 부위를 처음에 발육구라고 했죠. 두 번째로 부구는 얇은 선상의 함몰 부위예요. 셀 수 없이 많죠, 치아에. 사람마다 다르고 구는 선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삼각구인데요. 삼각구는 삼각융선과 변연융선 사이에 발생하는데 앞쪽에서 변연융선은 각 치아에 꼭 2개씩 있다고 했죠. 근데 교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삼각융선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구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연융선은 있지만
삼각융선이 없기 때문에 삼각구가 없는 거예요. 소구치의 경우 삼각융선 2개, 변형융선 2개 사이에 총 4개의 삼각구가 생기죠. 그리고 상악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삼각융선이 3개, 변형융선은 2개. 근데 하나가 좀 작았죠. 교두가 총 4개긴 한데 그래서 삼각구는 3개만 생깁니다. 여기서 이 삼각융선 2개가 만나서 생기는 걸 상악이니까 사주융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상악 제1대구치에 사주융선이 발생되고 하악 제1대구치는 총 교두가 5개였는데 하나가 미약해서 삼각융선이 총 4개가 생겼죠. 그러니까 삼각구는 총 3개가 발생됩니다. 구가 선 모양이었다면 와는 삼각형이나 원형 모양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와는 전치 설면에 발생한 설면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와, 작은 오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와는 와에서 가장 깊은 점상의 함몰 부위입니다. 점상이니까 제일 작은 오목 부위겠죠. 이 부분에 치아 오식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소화 열구 전색을 해주는 거예요. 실런트. 이 현면 소화는 하악 대구치의 현면에서는 현면구가 끝나는 부위에 존재합니다. 교두 강강이라고 하면 구치부의 교환면을 근원심에서 관찰했을 때 협측 교두와 설측 교두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넓은 함몰 부위를 교두 간강이라고 합니다. 이 교두 간강에는 구, 와, 소화가 다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치근의 분류와 치근의 형태를 알아볼 건데요. 치근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치유두세포로부터 상하모세포가 분화되죠. 거기서 치근 상아질이 형성됩니다. 뿌리 쪽에 있는 상아질이요. 그 상아질의 표면에 백악질이 붙어있죠. 거기에 백악모세포가 백악질을 형성해서 치근의 형태가 완성되는 겁니다. 치근은 총 3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치근의 목 부분, 즉 백악 범랑 경계 부위인 치근경, 그리고 치근경에서부터 치근 끝부분까지를 치근체, 몸체자 써서 치근첨은 치근의 가장 뾰족한 끝부분을 말하는 거죠. 치근첨은 항상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치아가 모두 뿌리가 근심으로 경사되어 있으면 이런 악궁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뒤쪽으로 뿌리가 뻗어서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근치는 뿌리가 하나인 치아이죠. 이거는 유전치와 전치부치아, 전치부, 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모두 당근치죠. 그러고 이제 소구치도 거의 다 당근치인데 그 중에 상악 제1소구치만 빼고 다 당근치입니다. 상악 제1소구치만 단근치가 아닌 복근치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전치와 전치부치아 그리고 싹 다 소구치인데 그 중에서 상악 제1소구치만 빼고 당근치다. 그 다음으로 복근치는 총 2개의 치근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얘는 하악 유구치, 그리고 상악 제1소구치, 하악 대구치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위쪽에 달려있을수록 좀 더 힘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달려있는 대구치 같은 것들은 뿌리가 3개라고 생각하고 밑에 달려있는 대구치 같은 경우는 뿌리가 2개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소구치들은 다 당근치였는데 유일하게 복근치인 치아가 있었죠. 상악 제1 소구치, 걔만 복근치라 기억하시고 아래쪽에 박혀있는 대구치들은 복근치이고 위쪽에 박혀있는 대구치들은 다근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치근을 봤으니 그 다음으로 치수는 첨유성 소성 결합조직이죠. 결합조직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막 결합되어 있는 건데 신경, 혈관, 림프관이 분포돼 있어서 피도 나고 통증도 느낄 수 있죠. 유기질이 25%, 수분으로 75%가 있습니다. 무기질은 없고요. 생활력에 의해서 생활을 잃었으면 생활치수, 생활을 안 잃었으면 생활치수로 구분됩니다. 생활치아의 기능은 면역작용으로부터 치수를 보호하기도 하고 얘는 상아질에 영양을 계속 공급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상아질을 생산하죠. 2차, 3차 상아질. 그리고 감각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이 치수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면 치수에서 가장 뾰족한 부분을 수각이라고 합니다. 이 수각 사이에서 이어져 있는 치수의 가장 천장 부분, 거기를 수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관 입구, 거기를 수간구라고 합니다. 복근치의 경우 수간구가 2개겠죠? 당근치는 하나겠고요. 그 다음으로 수실은 치관 부분에 있는 치수를 얘기하는 거고, 수관은 치근 부분의 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아의 상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각상징인데, 우각상징이란 근시면은 길고 직선인 반면 원시면은 짧고 각이 큰 것입니다. 오른쪽 절치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우리의 악궁 모양을 만들면서 치아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근원실면의 길이 차이로 인해서 절단면, 교환면은 수평이 될 수 없어요. 원심으로 갈수록 치근을 향해 경사돼 있습니다. 치근도 원심으로 경사가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심은 좀 뒤쪽으로 계속 뻗어가려고 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각상징이 가장 뚜렷한 치아는 창악 측절치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봐도 측절치는 살짝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가장 미약한 건 하악 중절치인데 이게 너무 작고 근원심이 대칭적이라서 우각상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외워둬야 될 건 상악 제1소구치는 우각상징이 반대로 나타나요. 우리 앞쪽에서 상일 소가 근심이 생겨서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상악 제1소구치는 근심에 사이결절, 계제결절이 있다고 외운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상일이 소가 또 나왔는데 이 상일이 소는 우자, 소 우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일이 소는 또 우각상징이 반대예요. 사이에 숨고 우각상징까지 반대인 게 상일이 소입니다. 상일소. 두 번째로는 만곡상징을 알아볼 건데요. 이 만곡상징은 치아를 절단, 교환면에서 봤을 때 근반신부는 잘 발달돼서 풍요해요. 만곡도가 크고 원심반부는 그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점점 뒤쪽으로 가니까 점점 얇아지면서 치아가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뚜렷한 건 견치랑 상악 대구치고요. 가장 미약한 건 우각상징과 똑같이 하악 중절치입니다. 또 아까 상일이 소는 우각상징도 반대였는데 이 두 번째 상징인 만곡상징도 반대예요. 상일이 소는 뭐 근심도 많고 다 반대로 나타난다고 우선 생각하면 돼요. 우각상징, 만곡상징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치근상징은 치아의 중앙에서 치근첨이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다고 했죠.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는 걸 치근상징이라고 합니다. 가장 뚜렷한 치아는 상악 측절치, 견치, 대구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미약한 건 하악 중절치죠. 가장 작고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치근도 좀 대칭적으로 너무 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악 중절치, 소구치는 분명하지 않아요. 치경선 만곡상징이라고 하면 치관에 끝나는 저 부분이랑 치경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휜 모양으로 생기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근심에서 만곡도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근심과 원심의 치경선 만곡상징은 1mm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구치부보다 전치부가 더 치경선 만곡은 커요. 구치부는 점점 좁아져서 치경선 만곡이 직선에 가까운데 근심에서 가장 넓고 그리고 원심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절치에서는 근심이 넓고 원심이 좁고 그 원심이랑 닿는 그 측절치의 근심부 치경선 만곡상징은 좀 더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선 둥근 모양이 대구치로 가면 직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유치 및 영구치의 맹출 순서는 우선 하악이 먼저 맹출되죠. 하악에서도 중절치가 가장 먼저 맹출되는데 그 순서는 A, B, D, C, E. A, B, C, D, E가 아니라 C랑 D만 바뀌어서 A, B, D, C, E입니다. 탈락순도 같고 하악이 먼저 탈락해요. 유치열의 치아우식증이나 조기상실이 발생될 시에는 당연히 저작 기능이 상실되겠고 후속 영구치의 맹출 공간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부정교합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치의 역할은
앞골의 성장을 자극시켜서 앞골이 더 커지고 성장하고 바육하도록 도와주고 영구치의 정상적 발달을 도와줘요. 그리고 영구치가 올바른 위치에 맹출하게 도와주는 게 유치입니다. 영구치와 유치의 외형적인 차이점을 보면 유치는 영구치보다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요. 치관과 치근 크기 둘 다 작고 두 번째 특징, 유전치의 치관에서 치관 길이에 대한 치관의 폭이 비율이 영구치에 비해 넓습니다. 유치는 그러니까 치관의 폭이 더 넓다는 거죠. 좀 넙대대하게 생겼고 영구치는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유전치, 유구치의 치근은 상대적으로 좁고 길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영구치에 비해 작으니까. 네 번째로 치근 이개도가 심합니다. 치근 이개도가 심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왼쪽이 유치, 오른쪽이 영구치죠. 왜 이렇게 생겼냐면 유치의 이 벌어진 치근 사이에는 영구치의 치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치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걸 치근 이개도가 심하다고 표현하고 다섯 번째로 유전치의 근원신면에서 관찰하면 설측과 순측의 치경융선이 영구치에 비해서 이 치경융선 부분이 많이 돌출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구치를 현면에서 봤을 때는 영구치에 비해 치경과 치근이 연결되는 치경부가 근원심으로 잘록하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것처럼 이 치경부가 잘록해요. 일곱 번째로 유구치가 치경선 망곡의 위쪽 부분에 평평하게 교합측으로 모아져서 교합면이 좁아진다고 돼 있었는데 그림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영구치는 네모 모양이면 유구치는 좀 교합면이 좁아집니다. 좀 과장되게 그림을 그리면 이 글로 풀어진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서 치아 색깔이 좀 밝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아서 좀 푸르게 청백색을 띠고 있고요. 아홉 번째, 유치의 치근은 치관의 폭과 치관 길이와 비교할 때 좁고 깁니다. 그러니까 치근이 더 길다는 거죠. 유구치의 치근은 심하게 벌어져 있고 치근단에 접하여 급격히 좁아진다. 이 말은 아까 치근 이개도가 심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내형적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면 모든 방향에서 치관의 폭은 근간이나 치경에 비해서 커요. 첫 번째로 범랑질은 상대적으로 얇고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치보다는 당연히 얇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치수실인데요. 치수실에서 범랑질 사이에 상아질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범랑질, 상아질, 치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범랑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치수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큰 치수에서 이제 활발하게 뭔가 생산하는 활동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아질은 2차 상아질, 3차 상아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치수, 그 말랑말랑한 치수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아질에 의해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게 영구치가 되는 건데 이때 유치의 치수실은 범랑질 사이에 상아질 두께가 굉장히 얇다고 보면 돼요. 특히 하악 제2 유구치가 굉장히 얇습니다. 또 유치의 치수강의 형태는 영구치보다도 치아의 외형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교두가 뾰족뾰족하게 생겼으면 치수도 그 모양 그대로 뾰족뾰족하게 닮은 게 유치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치수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영구치보다 크다. 이거는 이번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죠. 그림이랑. 다섯 번째, 유구치의 치수각에 돌출이 현저하다. 이거는 3번이랑 비슷한 말이죠. 뾰족뾰족하면 그대로 따라서 뾰족뾰족한 겁니다. 이렇게 1편은 전반적인 치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2편은 각 치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